미션 365.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 특히 한인 선교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GCU,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그 ATS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내준 PhD 학위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선교계의 시니어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이신 이은무 선교사님 모시고 대담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남가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땅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늘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같이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그 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은무 선교사님 조남을 들으시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는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의 선교사로서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의 여정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선교사로 금년도 43년을 섬겨봤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계셨을 땐 네 번째였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가셔서 최창현 목사님, 그다음 신홍식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남아 있네요. 76년에 파송됐고요. 처음에는 정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 설립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단체가 킴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그러니까 우리 조동진 목사님이 세우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텀을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식년으로 와서 위튼 대학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를 설립해서 정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일을 그 안중한 신학교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식년으로 나와서 있다가 들어가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싱가포르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그 싱가포르에서 멀지 않는 바탐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다니 스쿨 오브 미션이라고 해서 지금은 베다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그것은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해서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선교 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들을 훈련해내는 그러한 학교를 세우는 그 사역을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디자인을 제가 늘 가르쳐 왔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 텀에 또 안식년으로 와서 제가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은 다음에는 또 말레이시아에 쌈이라고 하는 스콜라 알키tab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그 언어로 학교를 또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쌈이라고 불렀지만 지역은 6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 각 지역의 현지 코디네이터를 두고 해서 사역을 끝내고 2006년에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뉴욕에서 뉴욕에다 베이스를 둔 414 윈도우라고 하는 그 선교 무브먼트를 김남수 목사님과 그리고 닥터 루이스 부시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은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4살에서 14세까지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감수성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 교회를 맡아야 될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도전하는 그러한 선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였었던 지금은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데 GCU에서 PhD와 디민 과정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43년간의 선교사의 여정을 정말 몇 분 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그 정보 중에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아마 에이시안 미션 어소시에이션 그 사무총장으로 12년간 봉사하신 10년 동안. 10년 동안 봉사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코리안 월드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KWMF 사실은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요. 예, 이 두 가지 기구를 또 섬기셨던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정글 사역의 교회 설립부터 이렇게 학교 신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또 이렇게 AMA 에이시안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그런 모임이거든요. 아시아인들의 선교 운동인데 어떻게 지도자들과 같이 이곳저곳에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스코에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에베소, 터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를 했고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그때부터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우리 사역의 파트너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역은 정말 우리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선교, 특별히 동남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선교 단체들과 같이 지도자들과 같이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받고 하는 그러한 좀 사역의 동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동진 목사님이 세우신 이 AMA의 사무총장으로 쭉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KWMF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아시죠? 그것은 제가 1977년에 좀 제가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롭게 선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7명이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때가 1977년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좀 위로하고 경험을 나누고 같이 그 펠로십이 필요하다.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도 없고요. 비행기 한번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카세트를 녹음을 해서 보내고 또 이메일은 물론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정말 정보를 주고받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그 KWMF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조인해서 같이 펠로십 내지는 정보를 나누는 그런 협의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초창기에 그런 아주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네. 참 귀한 일, 특히 그 국제적인 그 단체, 그 에이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과 또 우리 한국 선교 전체를 아우르는 KWMF의 조직을 시작하시게 된 이 귀한 이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은무 선교사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주요 주제 안건이 토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식이 그 미국에서 사실은 ATS라는 그 신학교 협의회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를 학위 프로그램을 인정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에 한국어로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는 PhD 프로그램을 인가받으셨다는 귀한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에는 여러 가지 기회의 나라라고 하지만 특별히
공부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기회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의 모체가 됐던 풀러 신학교 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학교들이 이제는 그 선교학과를 설립을 하고 학위를 주는 그런 학교로 되어 있죠. 김정환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ATS는 그 학위 인정 기관으로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미국에서 정말 공인받고 있는 이러한 소위 어크리테이션, 소위 학위 인준 기관인데 ATS에서 PhD 디그리를 그 학위를 준 학교가 미국과 한국 전체에서 4학교만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풀러 신학교 하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 PhD에 인준을 받은 겁니다. 그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인데요. GCU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ATS에 인준을 받는 프로그램이 돼서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 인준을 받았죠. 우리는 이 기관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GCU는 사실 그 PhD뿐만 아니라 DMin, Doctor of Ministry, 그 다음에 MA로 MDiv와 그리고 MA가 2개 교육학과하고 선교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4개, 5개의 학위를 ATS로부터 인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일종의 경사죠. 왜냐하면 이 PhD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또 제가 그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옛날 같지 않고 시간을 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여유도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교회가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어를 하는 바람에 영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PhD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경비가 비싸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와서 이것에 살면서 학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와서 한 3주간 정도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강력하게 시키죠. 그리고 끝나고도 계속해서 어사인멘트를 해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자녀들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산다는 것이 보통 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만 잠시 왔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편리하게 하면서도 PhD를 결코 그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으로 낮은 그런 디그리가 아닌 그런 것을 이제 ATS 요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ATS 요구하는 그런 그 기준을 맞춘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그러한 PhD 프로그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는 미국에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선교 전략이라든지 선교학을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의 선교 개념과 우리가 안더스탠딩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교 신학 또는 선교 방법론 그리고 선교 적응 또는 소위 상황화 컨텍츄얼리제이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교수진이 미국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에서 유능한 선교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정트 패커티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PhD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이 사실은 어떤 이론을 그 경험을 통한 것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교육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하나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현장 사역에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게 될까요? 우리 선교학은 사실은 PhD in 미시올로지가 아니고 PhD in Intercultural Study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그리고 리서치 방법도 소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ualitative research, 그다음에 quantitative research거든요. 그 통계학을 중심으로 한 quantitative research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인터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얻어진 여러 가지 그 observation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학문적 그런 이슈적 그런 이런 학문을 학문화시켜서 소위 이제 인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류학적 그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들의 그 경험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쪽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이나 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헤쳐서 내가 그걸 나 나름대로 그를 학문화시키고 개발하고 또 그쪽에서 어떤 파인딩을 찾아내서 논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사역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학문적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늦게나마지만 그 플로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 이제 학위를 공부해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에 그 발견했던 것들을 좀 정리도 해보고 또 앞으로 제안도 해보는 내용을 저는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께서는 그 교육학으로 PhD 그 바이올라에서 아주 귀한 데서 하셨는데 그때 그 교육학의 그 연구하신 논문의 내용은 현장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연구하셨던 내용이신가요? 어떤 내용을 연구하셨나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의 교육학은 이제 탈벳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소위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탈벳 세미나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신학교죠. 신학교죠. 신학교가 있고 이제 유니버시티인데 저는 유니버시티 쪽에서 인터컬처럴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적 그 교육학이죠. 그러니까 선교 교육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포커스를 맞춘 거는 말레이시아 데올리카 세미나리의 그 커리큘럼 디자인입니다. 그쪽으로 한 것은 제가 말레이시아에도 학교를 세울 아까도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교육을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현장 그 contextualized 이제 education 또는 need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그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교육의 필요라든지 또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리서치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논문에다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 이론이죠. 그리고 문화적 이론, 그 인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교육을 현장 교육의 리서치를 통해서 접목을 시키죠. 접목을 시키고
그것과 이제 이런 그 소위 리터레처 리뷰라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현장에서 리서치를 나타난 것과 그 갭이 무엇이고 또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결국은 파인딩을 만들고 컨클루션 소위 결론을 내서 이제 논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교육적 이슈도 들어있고요. 또 문화적 이슈도 들어있고 선교학적 그런 접근 방법이 같이 포함된 그러한 논문을 써서 결국은 인터컬처럴 에듀케이션으로 졸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교 교육의 아주 전문가이시고 선교 교육의 커리큘럼 같은 걸 개발하시고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런 쪽인데요. 그렇게 하시게 된 그 현장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되셨는데 지금 이 PhD 프로그램에 공부를 하고 싶지만 아직 동기가 분명하지 않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실사를 받으면서 ATS 팀들이 여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실사를 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질문한 것이 뭐냐면 우리 ATS에서 당신들에게 디민 과정을 줬는데 왜 PhD가 필요하냐? 그리고 디민하고 PhD가 뭐가 다르냐? PhD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서 PhD, 디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D와 디민이 다른 것은 디민은 그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PhD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파고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인딩이 필요하죠. 발견해서 저 나름대로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넓게보다는 깊게 파고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흩어져 있는 그런 학문을 이렇게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것을 이제 학문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은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리서치가 상당히 강조되는 것이 PhD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PhD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꼭 이것만은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지만 또 선교 그러면 분야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내가 꼭 한번 파보고 싶다 하는 우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깊게 연구하는 것이 PhD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만을 내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좀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그 내로다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딥 내로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PhD라는 것은 한 분야에 깊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평소 때 공부에 그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hD 하는 분은 그거 외에는 몰라야 돼. 내가 교육학을 하지만 난 전문적으로 커리큘럼 디자인입니다. 그냥 교육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나는 커리큘럼 디자인만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로우다운이라고 깊게 한 분야를 아주 조명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그 종교권이나 그 나라의 특성상 문화적 특성이나 그런 데서 그 일반적으로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을 하셨을 건데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 박사학위는 4년에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한 3년만 부지런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워크 45학점, 48학점 컴프레hen시브 테스트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에. 그리고 방학 동안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를 논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모든 그 프로그램을 마칠 수가 있는데 경비는 우리가 아주 뭐 제가 다니던 학교들도 보면 벌써 많이 올라갔죠. 미국 뭐 학비가 보통 비싼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4만 불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에겐 장학금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뭐 반을 주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한 20%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하시는데 몇 학점을 수요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학점은 48학점이 이제 콜스워크하고 컨퍼런스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프로포설하고 이제 논문을 12학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2학점 해서 전부 60학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굳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이 이주를 해서 1년 내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과목을 어떤 방법으로 이수를 하게 될까요? 아까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 학기라고 할 땐 통상 봄학기는 1월부터 4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기간 그러니까 한 3주간 정도를 세 과목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머에 2과목 내지 3과목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가을 학기는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3주간 정도를 캠퍼스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한 과목이 보통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에 2번만 해도 18학점을 이제 이수할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니까 여러분들이 3주간, 한 학기에 3주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짧지만 그 뒤에 어사이먼트가 있어가지고는 숙제를 계속 해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현장을 떠나는 것도 실제로는 한 학기에 3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만 오셔서 캠퍼스에 계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뭐 현장 사역하고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코스군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교회 개척하고 교육 선교에 그 관계된 비율이 보통 전체 선교사님 중에 64%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역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PhD를 하는 어떤 도전이나 그 의미, 어떤 장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든 분들이 다 PhD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좀 개인적인 어떤 성취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학위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 MA in Education이라든지 MA in Mission이라든지 또는 MDiv라든지 또 DMin 그리고 PhD 이런 5 디그리가
학위가 다 ATS-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네 디그리는 먼저 났고 지난해에 요번에 난 것이 PhD 따로 난 것이기 때문에 PhD 자체가 아주 최고의 학문적 그런 학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옛날에 현지가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수준이 높아진 그런 선교 현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선교사의 역할론은 뭐냐? 우리가 현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십이나 또는 학문적 그 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좀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지금 처치 플랜팅,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오지로만 들어가서 설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 완전히 정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 훈련이나 처치 플랜팅이나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학문적 그런 백업이 되지 않고 학문적 수준이 있으면 현지 사람들이 하도 이제는 다들 미국에 와서 학위를 받아간 사람도 많고 또 자체 학위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대화가 되고 동지가 되고 프렌드가 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면 우리도 학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티칭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수준을 높이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는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던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교가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학위적인 학문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수준을 유지해야 좀 현지 지도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밸런스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정글에서 있을 때는 자카르타 한번 나오면은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오면 사람들이 설교도 안 시켜줘요. 촌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훌륭한 사람들. 뭐 우리 제곱 나우아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에이시안 미션 어소시에이션 아마라고 불려지는 이것도 제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이 주어져야 뭘 할 수 있고 또 이런 수준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환 설교사님도 아시지만 제곱 나우아이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완전히 탑 그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교인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제일 큰 교회죠. 예, 저도 가봤죠. 네, 네. 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네. 당시에는 16,000명인데 지금 5만 명 굉장히 성장했죠. 성장했죠. 교회당 정말 아주 3층짜리 네. 예, 둥그런 돔으로다가 만든 일단 완성이 됐군요. 예, 네. 완성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위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도자들과 또 다른 차원의 그 사역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발판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나 그것은 뭐 개인적인 명예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그동안 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ATS의 기관에 인준받는 PhD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지도자 개발이라든지 또 지도력 그 함양이 계속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은 대가나 또 희생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임 선교사님으로 좀 끝으로 어떻게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 PhD 또 아니면 학문적 연구에 대한 그 도전과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선교사로서의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아있는 분 중에서 세 번째라고 그러시니까 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후배잖아요. 저의 후배인데 네. 제가 뭐 선배라고 대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은 먼저는 우리가 같이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해도 사역을 개발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겨줬어요. 또 후배 선교사님들 아니면 현지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이 남아요. 다른 사람 맡기니까. 네.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왕 우리가 선교사로 일생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구하면서 사역하고 사역하면서 연구하라. 그러면은 훨씬 우리의 사역에 빛이 나고요. 열매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시간을 줬어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당신은 왜 미국 와서 이러느냐 다 끊어져요. 헌금도 후원자도 끊어지게 되니까 뭐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해야 돼.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현지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선교적 그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선교지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학문적 수준이죠. 우리도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선교지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전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준이 떨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역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늘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맡기고요. 그것도 일종의 지도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배우고 사명도 더 고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나는 또 연구하면서 일하면서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나 또 우리 자신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이제 그런 결단이 있으면 결국은 나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더 전략적인 그런 선교로 나갈 수 있고 또 현지 사람도 우리의 그 도움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현장도 좋고 저 자신도 좋고 저는 사실 국제 일이라든지 정글 일이라든지 신학교 몇 개 세우는 일이라든지 뭐 선교 훈련을 세우는 일이든지 싱가포르에서 도 보면 그 베다니 스쿨 미션에서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선교사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선교 커리큘럼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학위 공부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돌아가면 자국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죠.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학문적인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지 않고 안 된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에 우리가 학위를 받아야 된다. 우리 사역이 바쁘죠.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한 선교사로서 끝나고 또 개척하는 그런 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지도자들 양성해야 되는 것이 현대 선교의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한번 쉽게 또 그러면서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 공부를 하신다는 도전은 쉽지가 않은데요. 재정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동안 그 선교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실은 선교 이론을 좀 발견해내고 또 사역을 발견해내는 그런 일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역할과 또 그런 좋은 이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현지인들 또 현지 교회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뜻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좀 귀한 말씀 특히 그 GCU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서 그 한국말로 PhD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공인기관에서 이 학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신학교에 가서도 공인될 수 있는 그 PhD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좋은 기회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지멘 라디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 선교가 이제는 질적으로 수준 있는 그런 선교를 펼 때가 아닌가 이런 같은 선교사로서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은 EMLEE 은물리의 약자입니다. EMLEE 다시 EMLEE 그 다음에 at GCUNIV 그러니까 GCUNIV V자죠. 유니버시티의 gcuniv.edu로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이메일이 뭐냐면 unmu@gmail.com unmoo@gmail.com 이렇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선교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또 새로운 차원의 사역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은무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